비올라 수석 그 이외에도 오케스트라 내에서 수석이라는 위치가 지니는 의미가 그냥 막중한 책임감, 의무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지녀야 하는 그 연주자의 결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격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비올라 수석이 지녀야 하는 자세가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 비올라 서울시향의 현재 비올라 수석 선생님으로서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가 처음 시작을 수석이 아닌 부수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표, 이름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부수석과 수석의 차이는 뭘까? 단순히 실력 차이? 그러면 부수석은 수석보다 실력이 무조건 약간 부족한 사람이 앉는 자리일까? 그렇게 따지면 단원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단원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과연 부수석 자리를 실력 때문에 못 앉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해왔었어요. 부수석 자리뿐만 아니고 수석도.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이거는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격 차이가. 저는 이제는 성격이 외향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내성적이고 드러내는 걸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몰래 피해가거나 이런 건 상당히 싫어하고, 할 거면 제대로 깊이 있게 하는 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생각에는 비올라라는 악기가 저 성격에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든 실내악 할 때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전에 아마 정 선생님, 정명훈 지휘자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심장 뛰는 거는. 근데 없으면 큰일 나고. 그래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리에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부수석이 단원이라고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뭐가 더 있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자리가 그냥 앞이고, 그리고 그냥 저는 큰 챔버 뮤직을 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석을 서포트를 하고 싶고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약간 그거를 조금 배우려고 했고 더 그런 쪽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다가 그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수석으로 다시 이제는 되면서 수석은 또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나? 라는 또 숙제가 또 걸려 있더라고요. 과연 수석과 부수석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냥 저는 부수석이었을 때도 수석과 동일하게 항상 준비를 다 완벽하게 했었고, 그러고 있다가 인간적인 수석 리더를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럼 인간적이게끔 단원들과 지내야 되면 어떤 거를 내가 지녀야 될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지금 현재 상임지휘자 오시기 바로 직전 상임지휘자 오스모 베인스케 선생님한테 저 물어봤어요. 너가 생각하기에 수석 연주자가 지녀야 되는 자질이 뭐야? 그랬더니 너는 너의 파트의 심리 상담자가 되어야 돼. 너는 너의 파트 모든 단원을 다 케어해야 돼. 실력은 기본이고 너가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쿵 하고, 아, 맞는 이야기다. 내가 하려고 하는 리더십의 이상향을 선생님이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한 명도 빠짐없이 가서 먼저 안부도 묻고 별일 없었냐, 부모님 괜찮으시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력은 당연히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지만
리더라는 단어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서가 아니라 그럼 챔버뮤직이나 아니면 비올리스트로서 선생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의 독주에 있어서 비올라의 매력은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도 한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제 독주나 솔로 연주를 해야 할 때 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올리스트 강윤지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합니다를 약간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모든 연주를. 근데 모르겠어요. 한 4, 5년 전부터 왜 내가 연주를 하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내가 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었지? 그전에는 그냥 하고 싶었던 곡들, 분위기가 맞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다 하면 내가 이 곡들을 가지고 관객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되지? 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솔리스트로서는 오히려 숨었어요. 저 자신이. 그냥 오로지 음악이 더 중요하고 음악을 드러내야 된다. 본인 자신을 이렇게 너무 발산하지 않게끔 음악이라는 존재가 더 크게 보여질 수 있게끔 저가 노력을 해야 되고 곡을 음악 해석을 그렇게 이제는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 독주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는 저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그 작곡자가 원하는 왜 이 곡을 썼을까를 저가 최대로 담으려고 했고 연주를 했는데 며칠 후에 제 학생이 악기를 조금 그만두려고 했던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습을 해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저 연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대요. 음악을 다시 하고 싶어졌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음악의 힘이 이거지. 연주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음악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음악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솔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너무 많은 경험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 학생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비올리스트로서 아니면은 연주자로서 꼭 명심했으면 하는 그런 점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학생의 개인차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쉽게 표현해서 뭐 티칭 쪽이 더 맞을 것 같은 이제는 학생이 있고, 그냥 연주를 원하는 학생이 있고, 튀지 않게 조용히 묵묵하게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 연주자 학생이 있고, 뭐 개개인에 따라서 저가 사실 길을 다르게 이제는 알려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꾸준히 해라. 그리고 그냥 꾸준히는 안 된다. 너가 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 진짜 악기로 그 소리를 표현을 해야 되면, 저가 항상 생각하듯이 너 자신을 버리고 소리만 듣고, 너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소리가 현실적으로 나가는지를 비교를 해라. 너가 상상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 무조건 생각을 해서 연주를 해라. 모습이든 소리든. 우리는 무대에 올라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 만족으로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